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랑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양보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LA 프롬이 이야기한 사랑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옳은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타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랑의 방식을 신경직적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이 신경직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상대만 존재하는 사랑의 방식,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 그 다음에 의존, 집착, 그 다음에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 자신이 있고 상대가 있고 그 어떤 중간지대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깊게 이해를 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나를 비워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하고 집착하고 의존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통제하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 자신,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 상처, 불안이 투영된 그런 나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랑이 힘들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애착 유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결핍이나 과보호를 경험한 경우에 이 불안정한 애착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형, 회피형, 또 복합형 이런 것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자랐을 때 이렇게 신경직적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 불안, 낮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타인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타인에 대해서 거절, 이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지.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생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대가 떠날 것과 같은, 그 다음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떤 과도한 불안이라든지 과도한 통제욕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 연인의 배신을 경험한 경우, 그 다음에 방치와 유기 경험이 있을 경우에 어때요? 그런 경험, 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새로운 관계, 연인 관계에서도 투사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왜곡된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연애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이런 데서 보면 사랑이 다 그렇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이 막 힘들고 아니면 뭐 재벌 아니면 사랑 못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경우에도 이렇게 신경직적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심리적 고통이 따릅니다. 본인 자신이요. 그래서 지속적인 불안과 강박은 본인 자신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심각하게 마음이 아플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가 필요하죠.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집착하고 의존하고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 연인도 뭐 부부관계에서의 남편, 아내, 상대편 쪽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관계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커지고요.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반복적인 이별, 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상실이요.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관계에 몰입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 사랑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을 여는, 지옥문을 여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시게 되더라도 꼭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하셔야지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해결 방식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랑을 하면 할수록 과도하게 불안하고 상대를 집착하고 또 의존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럼 이것은 신경질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신경 써서 행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자기 인식. 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의 불안, 집착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아,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남녀 문제에 있어서 상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믿게 되면 과도하게 집착할 수 있구나. 그러면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인식만 해도 훨씬 상황은 좋아집니다. 또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일기, 명상, 심호흡 등으로 감정 조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정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성적 판단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쁘기도 하고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감정에 의존하는 관계는 이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 이외에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찾으셔야 돼요.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 아니더라도 그 상대가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고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서 약간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또 사랑이 더 잘 돼요. 막 내가 집착하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전지현, 뭐 강동원처럼 생겨도 좀 있으면 상대가 지겨워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못생기고 뭐 조금 뭐 별론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시간을 충실히 쓰잖아요.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추천 많이 합니다. 네. 만트라 명상법인데요. 자기 긍정적 확언을 습관화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자기 가치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조금만 가지고 자꾸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날 조금만 예뻐해주면 너무 행복해. 근데 상대가 카톡도 씹고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이래요. 그럼 어때요? 또 확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자기 긍정적 확언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걸어 다닐 때 꼭 혼자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충분히 예쁘다. 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아셨죠? 그러면 분명히 낮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건강한 애착 관계를 연습하는 겁니다. 연애 이외에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아요.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애착관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화초를 키우면서도 화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키우는 동안 내가 그거를 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분갈이를 하고 이것만으로도요, 훨씬 더 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내가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 그럼 강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해도 아이 됐어. 넣어도 나한테는 20%만 줘도 돼. 왜? 난 80%는 딴 데서 다 채우니까. 그리고 너도 너 할 거 해. 이게 정말 건강하고 예쁜 사랑이죠. 아셨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현실적인 사랑의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사랑은 집착이나 모방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 이거 아니에요. 존중과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사랑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랑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좀 안정지향적으로 나의 사고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직적 사랑은 결국엔 원인은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떤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 좀 뿜뿜 키워주셔야지 이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애착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 관계를 많이 더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에게 너무 큰 것, 너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줄여주세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부담을 더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 애착관계 형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초를 키우는 것도 되고요.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애착관계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랑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주말에 예쁜 사랑 하시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